안녕하세요. 중수들입니다. 오늘은 6월 20일 일요일 오전이고요. 원래 오늘은 영상 녹화가 없는 날인데 오늘은 특별하게 대형주로 저는 잡주 아니면 중소형주 위주로 매매를 좀 많이 하거든요. 저도 소액 투자자다 보니까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내가 가진 돈이 예를 들어 1천만 원이라면 1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10개를 사든 100만 원짜리 종목을 10개의 주식을 사든 혹은 1000원짜리 주식을 1000개를 사든 그럼 맞나요? 100만 원 10개 1000원짜리가 항상 숫자에 약해서 제가 항상 이러네요. 만 개를 사야 되네요. 만 개를 사야 1천만 원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찌됐든 요 종목이나 요 종목이나 상승률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하거든요. 이게 같은 돈으로 실제적으로 수익률의 기준이라기보다는 얼마를 투자했고 이 가격이 얼마까지 상승했느냐에 따라서 이 수익금이 달라지는 부분인 건데 이 사람 심리라는 게 이 개수가 되게 중요하게 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1000만 원짜리 한 개 살 바에는 100만 원짜리 10개 산다라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심리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 중간중간에 팔아먹을 수가 있으니까 요건 딱 한 방을 노려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개념 때문에 사실상 이런 잡주 위주, 코스닥 위주로 저는 거래를 좀 많이 하다 보는 부분인데 그래도 대형주 위주가 사실상 저 같은 차트쟁이한테는 더 잘 맞는 부분이에요. 왜? 크게 흔들림이 없거든요. 대형주는 눈에 보이는 대로 원하는 대로 추세를 끌고 가는. 그래서 제가 이 시황 같은 거를 매일매일 해드리고 있지만 시황이 어느 정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날 차트의 흐름이 움직이는 것처럼 대형주도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수급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그렇게 보고요. 최근에 뭐 카카오와 네이버의 시총 3, 4위 싸움. 결국엔 카카오가 지금 현재 3위를 유지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고요. 그죠? 그런 거를 봤을 때 오늘은 시총 1위부터 4위까지의 차트를 분석을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럼 시총 1위인 삼성전자부터 볼게요. 자, 삼성전자. 고점인 96,800원을 찍고 나서 현재는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죠? 시장은 다시 한번 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삼성전자는 횡보 중이다. 기존에는 이 삼성전자가 이 코스피에 시총을 끌고 나갔다면 이제는 이게 분산이 된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제가 3월달 이후 1월달이군요. 요 흐름이 한번 크게 나온 뒤로는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 뭐예요? 삼성전자 살 바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라. 왜? 어차피 이재용 주식이다. 즉 삼성전자가 못 가는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수급을 결국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넣어도 우리 이재용 씨 이 주머니는 든든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살 바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라. 어찌됐든 삼성전자가 쉴 때 동안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갈 수밖에 없는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시총 6위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러면 현재 삼성전자의 차트의 기준으로만 볼게요. 차트의 기준으로만 보면 현재 고점을 만들어 놓고 뭐예요? 횡보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서 기존에 제가 영상을 삼성전자를 찍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요 박스권에서 횡보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위로는 88,800원 정도,
89,000원 잡고 밑으로는 77,500원을 잡은 다음에 가운데 중간값을 줬을 때가 83,300원이 나옵니다. 83,300원에서 83,500원 사이겠죠. 정확한 계산은 직접 해보셔도 돼요. 88,800원에서 77,500원을 뺀 금액에 나누기 2를 하고 거기에 77,500원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딱 중간값이 나오겠죠. 그걸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현재 자리 자체는 이 중간값을 회복하지 못하는 자리예요. 그렇다면 주가는 이 박스권 안에서 하방에서 놀고 있다라는 거고, 이 박스권에 또 중간에 중간값을 그어보면 그 자리가 어디예요? 오늘의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의 종가 부근이에요. 즉 여기서 지지하는 버티는 그림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중간값 요 상단을 때릴 수 있는 힘이 나타난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하방을 한번 확인하러 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전체적인 박스의 흐름을 봤을 때 여기가 중간값이라면 이 중간에 중간값 정도만 한 번씩 치고 있는 자리예요. 아직 여기까지도 못 간다라는 거죠. 그만큼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여기도 마찬가지 한 번 때렸고, 밑으로 하방은 여기에 대한 이 중간값은 한 번 이탈까지 했던 자리인 거죠. 그죠? 그만큼 현재의 흐름에서는 힘이 약하다라는 거고, 중간가 이 박스권은 77,500원이지만 이 77,500원이 이탈을 하면 어찌됐든 7만원 이 다음 자리죠. 다음 자리가 여기에요. 매수 매도가 그나마 나왔던 자리가. 그럼 저는 제가 보는 관점은 7만원을 살짝 이탈하는 관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정말 매수 관점이다. 맥점이라고 하죠.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대부분 이 주식 차트를 봤을 때 이 원리가 있잖아요. 엘리어트 파동에 대한 이론이 있고, 뭐 돌파 매매가 있고, 눌림목 매매가 있고, 뭐 기타 등등이 있으면 대부분의 대형주, 특히나 이 외국인과 기관이 끌고 가는 종목은 추세를 타요. 추세를 상방으로 한번 타면 그 상방으로 꾸준하게, 하방으로 타면 하방으로 꾸준하게, 그런 개념이 잡혀 있다면 대부분 이 상승의 파동의 원리로 따졌을 때 하나의 파동이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섭렵하고 있는 종목들은 바닥과 고점 대비 50% 정도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파동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삼성전자의 파동을 보면요, 고점과 바닥은 여기지만, 그죠? 실제적으로 시작했던 자리는 여기잖아요. 근데 기존에 한 차례 올라왔던 자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 요 자리까지만 따진다면 못해도 50%가 요 정도는 되는 자리예요. 그죠? 못해도 77,500원.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는 여기 안에 박스권인 거고, 바닥으로 따져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50%가 대략적으로 7만원 정도가 나와요. 그죠? 거의 45,000원에서 96,000원. 거기 반값이면 한 7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 정도 가격이 나와야만이 50% 정도, 이게 상승을 해주고 50% 정도 하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상승하는 그림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이 77,5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우선적으로 나오는 게 가장 좋고요. 이 자리가 깨진다면 뭐다? 7만원 초반 정도까지는 한 차례 밀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다. 그 다음 타겟은 요 자리까지도 한번 내려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장기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하고는 전혀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으실 부분인 거고요. 어차피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 최소 3년에서 5년 끌고 가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뭐 삼성전자를 단기적으로 하실 분들은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신규적인 관점과 혹은 물량을 좀 더 늘리고 싶은 관점이라면 그런 기준에서 좀 바라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월봉상에 보더라도 현재 차트의 흐름 자체가 눌리고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죠? 눌리고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추세를 끌고 내려갈 수 있는 자리는 남아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한 7만원 정도까지는 밀려야 된다. 대신 77,5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반등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자리다. 대신 그 반등이 83,000원을 넘어서는지 체크, 넘는다면 88,000원, 83,000원을 못 넘긴다면 다시 77,500원으로 내려올 수 있겠구나. 그러다가 77,500원의 이 하단을 여러 번 때려주면 어디까지? 다시 한번 7만 원 초반대까지는 분명히 내려올 수 있는 자리다. 대신 그 자리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메꾸던지 그 외의 시총 상위 종목들이 코스피를 메꿔주는 흐름이 분명히 나올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왜 삼성전자보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계속 말씀드리냐? 시총 6위 종목인데 말씀을 드리죠. 기존에 삼성전자가 움직일 때부터 제가 이 자리에서부터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럴 거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라. 어디서 말씀드렸는지는 뭐 확인해 보시고요. 아무튼 자,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요, 삼성전자와 확실하게 흐름이 다르죠. 삼성전자가 강하게 상승하고 횡보하는 자리에서 뭐 얘도 마찬가지로 횡보도 어느 정도 하기는 했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이 구속이죠. 구속되고 나서 실제적으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 별의별 얘기가 많이 나왔죠. 상패 얘기까지 나오고 어쩌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럴 일이 없죠. 왜? 삼성이니까. 그러면 굉장하게 이 차트의 기준으로 봤을 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큰 박스의 흐름이 있었고 그 흐름의 중간값의 B 여기였고, 박스의 하단을 때리고 나서 상단을 한 번,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는 뭐 한다? 무조건 뚫고 올라간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그죠? 한 번 뚫고 올라왔다가 다시 박스 상단 아래로 내려왔어요. 다시 갇힌 거죠. 여기에 또 중간값을 이렇게 그어보면 80만원 정도가 나오는 자리인 거고, 요 80만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얘는 어찌됐든 이 상단 박스 위로 한번 올라와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지금 현재는 매수매도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기존엔 여기가 저항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강하게 뚫면 여기가 저항이 돼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그 자리를 확실하게 섭렵해준다고 할 수 있죠. 확인했던 자리. 그러니까 결국 뭐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내가 한 대 맞은 자리를 피멍이 빨갛게 들었는데 그 자리를 계속 때리다 보면 지금 당장은 아파도 나중에는 거기가 보긴 흉하더라도 철벽이 된다 그러죠. 강력해진다라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그런 꼬매기의 자리다. 그 자리만 꼬매진다면 뭐다? 주가는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단기적으로 최고 고점에서 거래가 빵 하고 터졌던 부분도 있죠. 누가 보면 위험할 수도 있는 자리다. 왜? 고점에서 터지는 이 거래량은 누군가 털고 나가는 거다라는 이 속설도 많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래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누군가가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거고, 이 들어온 자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물량을 조금 더 모아갈 시기를 넘겨준다면 주가는 한 번 더 레벨업해서 올라간다. 무조건 100만원은 넘어가는 차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월봉으로 보더라도 요렇게 몸통으로 만들었던 자리를 치고 올린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박스의 기준은 여기지만 몸통으로 모양을 만들어준 자리는 여기에요. 거기에 대한 바닥은 여기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잡아야 되겠다. 여기가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이 중간값에서는 강하게 지지를 해주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고, 여기는 확실하게 꼬맨 거죠. 그러면 이제는 여기를 꼬맬 자리라는 거예요. 여기만 꼬매놓으면 차트는 우상향이다. 그리고 모양도 몸통이 슬금슬금 올라가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꼬맸었고 다시 한번 눌렀다가 올라오면서 여기 메꿨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엔 여기까지는 누구 땅? 매수 땅이다. 여기는 현재 매도 땅. 윗골이니까 매도 땅, 여기는 전쟁터라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조금씩 땅을 확장해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지켜볼 수 있다라는 거고.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존 영상에서 제가 14만원대까지는 한번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14만원 정도까지는. 그죠? 요 자리를 넘겨야 18만원 정도까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 근데 18만원까지 가면 라운드 피겨값이라고 해서 20만원을 분명히 확인하러 갈 수 있는 자리인 거고, 최근에 이 흐름을 보면 이게 삼성전자보다 나은 부분은요, 기존에 여기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죠. 그죠? 10자리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자리를 오랜 기간 동안 행보하면서 여기에 대한 거래량을 어느 정도 소멸시켰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런 소멸된 부분에서 현재 자리가 요런 자리에 대한 거래량은 아니지만 요런 자리의 거래량이면 평균 거래량과 크게 차이는 없는 자리 거죠. 그러면 지금의 이 자리에서 이 몸통이 올라오고 윗꼬리를 달았던 자리, 요렇게 보면요, 요 자리가 고점이 14만원대고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고, 그럼 요 자리에서 윗꼬리가 빠진 자리가 어디에요? 11만 5천원, 11만 6천원이에요. 그럼 저번 달 저가 자리죠. 그죠? 저가 자리에요. 5일선을 이탈을 하고 한 차례 음봉을 만든 다음에 윗꼬리를 달고 쭉 올라오면서 모양은 만들었지만 음봉의 십자예요. 버터플라이인데 음봉이라는 거죠. 대부분 이런 그림이 나오면 그 다음 봉에 뭐가 돼? 저점 테스트를 한 번 더 해요. 확실하게 여기가 지지라인이 맞느냐. 그래서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저점을 갱신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한번 뭐다? 양봉이 출현합니다. 대신 그 양봉이 올라가는 자리, 그러니까 13만 8천원 이상 위로 치고 올리지 못하면 한번 올렸다가 다시 눌리는 자리가 나와요. 그게 차트의 습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점을 한 번 더 테스트하는 자리인 거고, 이 테스트가 완벽하게 끝난다면, 결론적인 거는 이 테스트가 11만 8천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다? 주가는 한 번 더 여기 13만 8천원을 확인을 해야 되는 자리인 거고요. 이 자리를 넘겨야 추세가 또 한 번 반전해서 그 다음 목적지 18만원대까지 또 한 번 치고 올릴 수 있는 자리예요. 현재의 그림은 요 구름대를 위로 돌파할 거냐, 아니면 한 차례 눌러서 밑으로 하향 돌파할 거냐의 기준이에요. 그렇다면 이 11만 7천원 요 자리를 이탈하냐 안 하느냐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크게 보더라도 요렇게 박스를 친 자리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중간값이 요런 그림이에요. 근데 완벽하게 보는 거는 저는 13만 8천원을 넘어서야만이 추세 반전입니다.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요렇게 박스를 쳤고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요 자리죠. 그럼 한 차례 요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빠르게 회복하지 않는 이상 주가는 한 번 더 내려앉을 수 있다는 거. 그 자리가 11만 7천원 부근 정도. 그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이 중심값들을 때리러 올라온다라는 거고요. 이 가장
안전한 거는 13만 8천원, 그리고 그 전에 중간값인 13만 5천원을 회복하고 위에서 횡보하는 자리가 나와야 고점을 갱신할 확률이 높아진다 라고만 보시면 되는 그림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림 보더라도 여기서 거래가 빵 하고 터졌죠. 이 거래가 터진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윗꼬리를 몸통으로 달았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거래를 터트려야만이 털고 나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오니까 그래요. 한 번 더 저점을 갱신하는 그림을 만들어 주려고. 왜 대부분 이런 종목들은 중장기 투자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그림을 만들어 준 거예요. 지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강하게 밀어내야 누군가는 빠져나가는 흐름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죠? 어찌됐든 이런 추세를 유지할 거냐, 아니면 한 번 더 쌍바닥을 만들어 놓고 주가를 올리는 그림을 좀 만들어 줄 거냐, 얘 관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좀 바라보시고요. 세 번째, 카카오. 바닥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확실히 대단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여기서 액면 분할을 하고 나서 저는 이 10만원 초반대까지는 한 번 더 밀지 알았거든요. 근데 11만원대에서 반등을 했어요. 말 그대로 이제 뭐 자회사, 뭐 카카오뱅크, 뭐 카카오 어쩌고 저쩌고 이것저것을 굉장히 많이 뭐 상장에 대한 이슈를 뿜어대면서 기대감을 올려줬다라는 거죠. 그럼 쉽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음식점 장사라고 생각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 장사가 안 되다가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나와요. 그래서 백종원 씨가 맛집이다. 이렇게 맛있는 집 처음 봤다. 최고다. 라고 하면 바닥에 있던 주가가 빵 하고 올라갑니다. 그죠? 빵 하고 올라가요. 올라가서 당연히 올라가는 이유는 맛집이라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갈 거고 전국에서 다 이 집을 먹으러 와요. 그래서 줄을 서는 거죠. 뭐 연돈처럼 제주도 줄을 서러 와요. 그러면 당연히 매출이 쫙 올라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타지에서 왔던 사람들이 굳이 내가 이렇게 차비까지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먹을 정도의 맛인지를 판단을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입소문이 어느 정도 났고 먹었던 사람들, 가까웠던 사람들만 내 입맛에 맞으면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횡보의 시간을 거칩니다. 매출에 대한 가격이 횡보. 여기서 뭔가 맛이 떨어지거나 하면 요런 그림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요런 그림이 조금씩 매출이 주는 거예요. 크게 변동은 없지만 그러다가 이 자리에서 한 차례 또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체인점을 낸다라는 거죠. 체인점을 2호, 3호를 내면서 멀리 있는 사람들도 굳이 와서 먹을 정도는 아니더라도 가까우면 이 정도 가격에 가까우면 먹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체인점 혹은 신메뉴를 개발한다라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오기 위한. 그럼 한 차례 또 레벨업해서 거기서 또 이렇게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 현재 카카오의 그림을 보면요. 한 차례 강하게 올려놓고 여기서 그런 자리를 만들었죠. 그죠? 그런 자리를 만들고 나서 이제 상장 이슈를 만들면서 주가를 또 강하게 띄웠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한 차례 나왔던 파동 이후에 올라오면서 나오는 파동을 보면 여기가 한 차례, 둘, 셋, 넷, 다섯 개. 그러면 현재 자리는 파동이 나온 자리인 거예요, 다. 이해되시죠?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차트의 그림으로 보더라도 액면 분할을 했던 자리, 이 13만 2천원, 여기서 눌렸던 자리가 10만 8천원. 그러면 2만 4천원 정도가 하락을 한 거죠. 그럼 13만 2천원을 돌파하면서 2만 4천원을 더하면 얼마? 15만 6천원, 7천원 정도가 나와요. 이렇게. 그죠? 요거 기준으로 이렇게 본다면, 그죠? 그러면 요렇게 박스가 하나 완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요 자리에서 하락한 만큼 올라오면서 올라온 거예요. 데칼코마니처럼 요 자리 넘기면서 돌파 매매의 이 파동은 다 나온 거예요. 현재의 자리는. 그럼 이 자리에서 이제 한 차례 조정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가 실제적으로 주식은 제가 항상 뭐 계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계단이고 박스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주가가 눌러 앉은 다음에 여기서 강하게 쳐 올렸던 자리가 여기까지 올리고 여기서 위아래 계단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쭉 올라오면서 여기서 계단을 하나 만들었죠. 작은. 그리고 이거 올라온 자리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요 자리 14만원이죠. 요 자리를 이게 조정을 받더라도 요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더 파동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자리가 깨진다면 뭐다? 올라온 자리는 한번 반납을 해야 된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못해도 12만원 밑에까지. 그리고 나서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가 나타날 확률이 높다. 왜? 얘는 횡보 없이 상승만 꾸준하게 있었거든요. 여기서 횡보가 좀 길었고, 그리고 여기서 횡보가 좀 짧았죠. 갈수록 이 횡보하는 구간이 짧아져요. 그죠? 여기서 요만큼 길이었다가 요게 요만큼으로 바뀌고 여기서 또 요만큼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횡보하는 구간이 짧아지죠. 뭔가 급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강하게 올리면서 각도도 올라가던 각도가 강하게 뽑아내는 자리가 나온 거고, 그러면 이제는 이 각도가 한 번은 무너질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큰 흐름의 각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주가는 뭐 우상향을 꾸준하게 올라서든지 아니면 이제는 횡보하는 자리를 조금 만들어 놓고 그 다음을 노려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월봉도 굉장히 가파르죠. 그래도 이 파동이 완벽하게 다 끝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쉬는 자리는 분명히 필요하다. 이렇게 쉬는 자리는 분명히 필요하다. 다시 네이버가 시총 3위를 회복할 수 있는 자리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저는 그런 관점으로 봅니다. 삼성전자도 액면 분할하고 주가를 좀 내렸는데 누군가는 털어내려고. 근데 얘는 좀 특이한 케이스로 움직였어요. 왜? 자회사 상장의 이슈가 꾸준하게 남아있으니까. 그걸로 해먹을 만큼은 좀 많이 해먹었다. 여기서부터는 약간은 긴장은 해야 되는 자리다. 무조건 뭐 쫙 흘러내리는 자리는 아니지만 긴장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는 물량을 좀 정리를 하면서 다시 내려오면 잡아볼 수 있는 자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보는 부분인 거고요. 그에 비해서 네이버 악재 뉴스가 꽤 많이 나왔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직원이 죽었다, 그 건물의 태양광 때문에 빛 때문에 발사되는 부분이 많아서 뭐가 어쩐다 저쩐다 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왔어요. 실제적 흐름을 보면 얘 같은 경우도 강하게 이 언택트 시대가 나오면서 강하게 뽑아내고 그 다음에 횡보하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주가를 상승시켜 놓고요. 그죠? 얘도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그죠? 거의 대부분 파동이 세 번 나오면 어느 정도 쉬어요. 나오고 나서 주가를 눌렀다가 이렇게 모양을 잡았죠. 그러면서 기존의 고점 위에서 주가를 한번 잡아줬어요. 정석이죠. 파동을 움직이는 정석 중에 하나예요.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고점의 상단을 돌파를 하려고 모양을 잡는 자리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인 거고요. 그럼 여기서 뭐 단숨에 뚫고 못 올라가더라도 한 차례 눌리더라도 137,800원 정도 요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온다면 뭐 좀 길게 잡는다 하더라도 요 자리죠. 이게 37만원 요 자리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온다면 얘는 이 자리를 이제 돌파할 확률이 높아진다. 쉽게 봤을 때 요렇게
거래량을 떠나서 몸통을 강하게 뽑아냈던 자리가 있어요. 양봉. 여기도 양봉. 그러면 요런 자리에서는 지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거거든요. 단기적으로 한 번은 지지받고 여기가 확실하게 지지 라인이라면 반등인 거고, 그게 아니면 다시 한 차례 누르는 게 시장의 영향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요, 주가를 한 차례 올렸고 이제 박스 상단을 와닿는 자리고, 이 자리를 단숨에 뚫기보다는 한 번 맞고 누르는 자리 만들어준 다음에 다시 한 차례 올라오면서 이 자리를 넘길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50만원을 확인하러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즉, 이 돌파 매매 기준을 본다면 이 40만 4천원에서 33만 7천원까지 거진 7만원 정도가 빠졌죠. 그죠? 7만원이 빠졌으면 여기서 한 차례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47만원까지 열려 있다라는 거고, 47만원까지 오면 50만원이 라운드 피겨값이고요. 그러면 50만원과 45만원 그리고 40만원, 그러면 이 45만원의 중간값이 47만 5천원이 나오죠. 그럼 얘는 47만 5천원 부분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다. 대신 45만원에서 한 번 정도는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 40만원을 넘어가면.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차트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월봉으로 보더라도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지만 이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자리예요. 그죠? 그러면 아까 그 봤던 카카오의 각도가 요 각도였다면 현재 네이버는 그 각도를 한번 눌러놓고 큰 각도,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각도는 남아있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 각도에서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각도가 깨지지 않는 한 주가를 한 차례 올릴 수 있다라는 거고, 그 올리는 자리가 요런 추세로 연결이 돼서 갈 거냐, 아니면 요 국도를 지나서 고속도로를 한번 또 요런 흐름을 한번 만들어내 줄 거냐, 요런 흐름을 또 여기서 빵 하고 만들어내 준다면 뭐다? 또 요런 조정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적으로 파동이 한 번, 두 번, 세 번이 나왔죠. 세 번이 나왔는데 이 1차 파동이 컸기 때문에 3차 파동이 작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이 3차 파동의 이게 일부다. 즉 3차 파동의 1파, 2파, 이제 3파가 나오는 자리다. 3파 나오고 나서 4파 나오고 5파가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컴투스는 그냥 한 번에 갔네요. 월봉상에 보면 크게 뭐 확인이 되는 자리는 아니네요. 13만 1천원? 아, 컴투스가 아니구나. 컴투스가 아니고 예전 그 게임 종목 중에 굉장히 많이 올랐던 종목이 있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어찌됐든 네이버를 보는 기준은 그렇다. 차라리 이제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조금 더 안정적인 그림이다. 카카오는 좀 위험할 수 있고요. 어차피 들고 있는 자들의 여유인 거고, 신규로 접근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카카오는 좀 더 눌리기를 기대하시라는 거고, 네이버는 지금의 자리에서 슬금슬금 관심을 가져봐도 크게 문제될 거는 없는 자리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릴게요.